상속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상속세는 무조건 다 신고해야 되느냐? 상속공제가 제일 많이 작용을 해요, 사실상. 그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 재산 파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어떤 걸 하고 있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한 결과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는 자료들을 세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들 예요. 세무 고민 상담소 상속세 모든 것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고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민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상속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곁에 계실 줄 알았고 상속세는 돈 많은 부잣집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거든요.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주하던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분양가가 약 9억 원대입니다. 10억 아래로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럼 상속세 관련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뭐 실제적으로 상속이라는 행위는 뭐 돌아가시면 당연히 일어나는 거니까 많이 일어나지만 상속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과세, 비과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상속세는 무조건 다 신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느냐. 상속공제가 제일 많이 작용을 해요, 사실상. 주택이라든지 뭐 나머지 금융자산을 포함해 가지고 상속재산이 충분히 커버가 된다라고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속공제는 우선은 기본공제가 있고 기본공제가 원칙적으로는 5억입니다. 5억.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까지는 해주는 거니까 이제 기본공제 5억에다가 배우자 공제 5억까지 하면 10억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자녀가 없는 배우자의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자녀가 없이, 그런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5억이 아니고 2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범위 내에서는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나중에 그 받은 상속 자산이 부동산이라서 피상속인의 자산을 상속인이 나중에 양도해야 될 때, 예를 들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돼서 안 해버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그냥 취득가액이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준시가가 만약에 5억이었는데 기준시가 말고 시가가 10억인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취득가액을 좀 높이면 양도세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매각을 목적으로 할 때는 상속세 신고를 통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시는 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조금 케이스마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아마. 이제 상속 받았을 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이 이제 2주택자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종부세 문제가 생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투자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속이 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이 같이 있어 가지고 중과를 하면 부담이 되시니까 세법에서는 이제 상속 받고 나서 2년간은 그 주택수에 포함을 안 하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2년간은 종부세 부담이 크게는 없으실 겁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인데 상속인이 1주택자였어요. 1주택자면 지금 12억까지가 비과세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2주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득이하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한 주택이 있고 기존의 일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요, 그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양도하시면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의도치 않게 받게 된 주택이기 때문에 약간 한시적인 뭐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이건 이제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하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는 거고, 기존에는 서면 신고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 신고 가능한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온라인 신고 자체는 이제 세무사님들이 수행을 하시겠죠. 그래서 온라인 신고로 신고 납부, 그리고 신고 납부하는 기한은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6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상속세 신고를 수행을 해보면 이 상속세 신고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가 신고서가 작성되는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10년 전에 뭐 사전증여라든가 5년 내, 2년 내 뭐 현금 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회해 봐야 되고, 저희들이 신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검토 기간이 한 일주일 이상 2주는 필요한데 6개월 이내
라고만 알고 계셔가지고 뭐 신고 며칠 앞두고 이제 신고를 해달라라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되면 정확한 신고가 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제 나중에 뭐 수정을 한다던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감정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감정평가도 뭐 바로 나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기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그 사망이 개시된 시점에서 뭐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하셔야 되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세무대리인을 바로 만나시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재산 파악이 돼야죠. 그렇죠. 뭐를 돌아가신 분께서 가지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지 말지도 결정이 될 거고, 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가 이제 파악이 될 거니까 그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텐데, 이 재산 파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어떤 걸 하고 있죠?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그 다음에 뭐 채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현황들을 상속인들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민원24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 가시면 코드를 알려줍니다. 그 코드를 알려주면, 그걸 세무사한테 알려주면 세무사가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줍니다. 팁 하나 드리자고 하면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저희 세무 대리인들이 납세자분들에게 항상 요청드리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한 결과를 저에게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채무 관련된 것들이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조회가 되는 재산들이 이게 충분히 맞을 것 같다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를 시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 자료들을 세무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사전에 증여받은 부분이 있으면 상속인의 경우는 10년 내죠. 10년 내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상속재산이 다시 합산됩니다. 합산해서 세금을 새로 계산하는 거죠. 새로 계산한 다음에 기존에 냈던 증여세는 차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과표를 미리 올려놓고 세금을 새로 계산하는 거죠. 그걸 누락하시면 안 되고,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 형제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다 신고하실 필요 절대 없으세요. 대표 상속인이라 해가지고 대표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세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분이에요. 자산이 크면 서로 많이 싸워요. 싸우다 보니까 6개월 이내에 이 상속 자산을 형제들끼리 어떻게 나눌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네, 그걸 저희가 협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 6개월 이내 그걸 결정 안 하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뒤로 이렇게 받자, 그냥 신고는 어머니가 다 받아서 배우자 공제 확 받고 엄마가 통장으로 주든지 이렇게 하자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증여세가 과세되니까 6개월 이내에 건물 중에 지분은 많은 건 어머니한테 드려서 공제를 많이 받자, 이런 거를 협의 분할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반드시 협의 분할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사망 전에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1년 이내에 2억 또는 2년 이내에 5억의 현금이 출금이 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처가 어디냐, 현금으로 이제 자녀한테 줬을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용처를 정확하게 밝혀서 입증이 되면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안 되면 이제 상속 재산으로 다 가산이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이 워낙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막 5년 전, 6년째 됐을 때 막 통장상으로 보내고 하는 부분들은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한 10년 통장을 다 봅니다, 사실상. 다 보기 때문에, 네. 이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냥 추정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에 대한 법령에 대한 내용이지, 나는 6년 전에 통장으로 돈 보냈으니까 상속세 안 걸리겠다고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신 거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가 10년치는 다 통장 내역을 다 보고 소명을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세무사들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절세 혜택 놓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